이번 주는 인텔 SGX를 이용한 병원 정보 시스템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인텔 SGX 로컬 어테스테이션 분석 내용이나 아니면 논문을 쓰고 있는 그 임시 출입증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자 했는데요. 이번 주에 좀 시간이 빠듯했어서 좀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것까지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있던 학술대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SGX 코드 분석이나 논문 내용은 끝나는 대로 하나씩 업로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첫 번째로 병원 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의료 정보에 대한 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이슈를 막기 위해서 저는 TE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텔 SGX를 사용할 텐데요. 그래서 TEE와 인텔 SGX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텔 SGX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제안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 정보 시스템인데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진료 지원, 영상 정보부터 접수나 수납까지 하는 모든 관리 업무를 다 전산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다 전산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처방 전달 시스템, 영상 정보 시스템, O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처방 전달 시스템이란 의사가 이제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하고 처방전을 내리게 되면 그 정보를 이제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바로 필요한 부서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병원을 가게 되면 CT나 MRI, 엑스레이 같은 영상을 찍는 기계로 이제 저희 몸을 찍게 되는데 이렇게 찍힌 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그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단말기로 조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기록 전산화인데요. 원래 같은 경우는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병력, 건강상태 같은 모든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종이 차트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 전산화하여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 및 관리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의무기록 전산화 EMR이라고 합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의료 정보에 대한 정보 보호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은 그 이번에 있었던 넷색에서 병원 정보 보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세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희소성과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서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신용카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에 비해서 의료정보가 건당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의료기관 해킹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연마다 꾸준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란을 가진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EMR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데 이런 유출 사례의 대부분은 그 해커에 의한 공격보다는 그 병원 내부 의료 관리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환자에 대한 그런 의료 기록에 관한 파일을 카톡이나 메일, USB로 이렇게 전송하는 게 대부분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 좀 막아보고자 TEE 기술을 근본으로 하는 인텔 SGX를 사용할 텐데요. 우선 TEE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선 SEPM TXT라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플랫폼이 있는데요.
다 단점이 조금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안 플랫폼, 새로 나온 보안 플랫폼 이제 TEE 기술이고요. TEE 같은 경우는 시큐어 월드와 논 시큐어 월드로 실행 환경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어 월드라는 격리된 환경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텔의 SGX, ARM의 트러스트존, AMD의 PSP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인텔 SGX를 선택해서 이걸로 이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 SGX란 인텔에서 제공하는 CPU 명령어 코드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큐어 월드와 논 시큐어 월드로 실행 환경을 분리한다고 했는데 SGX에서는 이 시큐어 월드를 인클레이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클레이브에서 동작하는 코드와 데이터는 이제 운영체제와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어떤 수준의 권한으로도 접근이 절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클레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OS나 VMM이 그 해커에 의해서 뭐 시스템 취약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커에게 점령이 되게 된다면 그 시스템 위에서 돌고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클레이브라는 시큐어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이 OS나 VMM이 공격을 당해서 점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클레이브 내부에서 돌고 있는 코드와 데이터는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텔 SGX의 보안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SGX는 ME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그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해당 메모리 어떤 부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메모리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암호화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인클레이브가 할당이 되는 그 특정 메모리 부분을 암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물리적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밖에 얻을 수 없게 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클레이브가 실행한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할 일이 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중요 데이터니까 그 기밀성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이제 실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레이브에서 실행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를 바로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걸 실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그 SGX에서 필요한 연산을 할 때마다 정해진 키가 여러 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스나 VMM, OS 같은 수준이 높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S나 VMM이 해킹되더라도 그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점프나 펑션 콜 같은 분기문을 이용을 해서 인클레이브의 메모리를 혹여나 알게 돼서 그곳으로 비정상적인 분기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폴트가 나면서 시스템 에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분기를 이용해서 메모리 접근하는 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GX는 부채널 분석이나 리버싱 공격에 대해서는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래머가 잘 판단을 해서 코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GX에는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격리된 공간인 인클레이브도 결국 다른 인클레이브나 아니면 먼 거리에 있는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어테스테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CPU에 있는 다른 인클레이브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때는 로컬 어테스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다른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될 때는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어테스테이션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따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인텔 SGX를 활용을 해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제안할 텐데요. 우선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파일을 처리할 때는 해커의 공격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인텔 SGX의 어테스테이션 과정을 추가하게 돼서 더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나오는 그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링을 이용해서 암호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환자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뭐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조회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인클레이브 모드로 접속을 해서 그 환자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다 인클레이브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인클레이브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떠한 시스템도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전부 인클레이브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결과값만 리턴을 해서 다시 언트러스트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식으로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테스테이션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제 병원에서는 대부분 중앙 서버와 각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PC가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서버와 통신을 할 때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을 이용을 하면 서버와 안전한 통신 채널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PC에 있는 다른 인클레이브에서 동작하는 서로 다른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것들이 통신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로컬 어테스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안전한 통신 채널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링을 활용하는 건데요. 서버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PC로 받아오게 되고, 여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특정 아까 암호화됐다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 메모리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다 됐을 때는 이제 안전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될 때 실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우선 그 OS를 해커가 점령을 해서 그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직접 접근을 해도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유출은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처럼 내부에서 이제 제가 의사라면 그 환자의 정보를 USB에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이미 그 파일은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열어봐도 암호화된 데이터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실링 기술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제안에는 좀 개선 사항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우선 기존에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보긴 했는데 이 병원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진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GX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돌리는 것보다 보안성은 훨씬 늘어나겠지만,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해서 연산 시간이 훨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정보를 많이 다룬다고 했는데, 인클레이브는 최대 사용 용량이 하나당 256MB인데 이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 SGX를 전부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병원에 있는 모든 서버와 PC가 다 인텔 칩을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